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처럼 주식시장이 워낙 핫해서 좀 소외가 됐었던 분야죠. 채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채권 ETF요. 예. 네. ETF로 채권도 당연히 투자가 가능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장된 이 채권형 ETF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채권 ETF 전략이 당분간 좀 유효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전년 동기 대비 나오면서 사실상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 또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그칠 것이다 올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환호를 했지만 사실 채권시장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간밤에도 이제 장기채 위주로 미국에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장기채 위주로 가격이 좀 올랐던 좀 상황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7월달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긴축에 대한 코멘트를 연준위원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시장에 대한 좀 양호한 흐름은 좀 예상이 되고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7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차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이제 연말까지는 좀 금리를 안 올리지 않겠느냐 동결에 대한 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런 물가가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주목하는 물가 지표가 이제 코어 CPI라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음식료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CPI인데 이것도 이제 예상치보다 최근에 좀 둔화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 향후에 금리가 횡보하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제 채권 시장이 당연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워낙 주식시장 국내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은 분들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을 갖고 계실 텐데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만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32%나 올랐고요. S&P 500은 16% 가까이 오르고 최근에도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좀 어떤 상반기에 얻었던 이익을 좀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이제 글로벌 IB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매력 아니면 채권에 대한 이제 높은 쿠폰 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채권 비중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ETF에 대한 선호 현상은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채권 ETF가 처음 상장된 게 지난 2002년이었거든요. 근데 1조 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네. 2019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 채권 ETF가 2조 달러가 넘기까지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와. 그래서 1조까지는 17년, 2조까지는 4년.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6조 달러까지도 지금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채권이 사실 개인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증권사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점 방문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장내 채권은 한 0.1에서 0.3% 정도 수수료를 좀 부과를 하고 있고 네. 장 외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증권사 마진을 가져갑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수료가 좀 있는 반면에 ETF는 연간 총 보수가 대략 한 0.05% 정도로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어서 네. ETF로 채권을 한 번쯤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종류 전략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먼저,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 채권 ETF 전략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국채인데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이 이제 초장기로 분류되는 국채에 투자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금리가 고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향후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국내외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 ETF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만기가 길고 그만큼 이 가격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좀 높은 변동성을 감내가 가능하신 투자자분들께 이 장기 국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조금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만기 채권형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서 만기 때 ETF와 채권의 만기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가 마지막에 회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ETF가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면서 ETF를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그 회수한 원금을 나눠드리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운용사에서 한 1년에서 한 2년 만기, 길게는 한 5년 만기 끊어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내가 자금이 필요하면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만기까지만 들고 가면 거의 확정된 금리와 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회사채나 은행채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이제 중간에 조금의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운영하는 게 운용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부도난 케이스 없기 때문에 1, 2년 동안의 어떤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좀 높은 이자를 추구하고, 또 중간에 은행 예금 적금은 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근데 네.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서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만기 채권형도 이제 국내에서 개인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기관 투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파킹 통장형 ETF인데요. 이거는 단기간 동안 여유 자금을 좀 굴릴 때 유용한 어떤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91일물 CD 금리 아니면 이제 코퍼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산출된 무위험 금리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이제 소퍼라고 하는데, 이들 금리의 하루 금리 변동분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국내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편인데, 기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단기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D 금리가 한 4%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고, 소퍼 금리나 코퍼 금리는 거의 5%까지 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할 계산해서 하루하루 ETF 성과에 녹여서 지급을 하는 게 이 파킹 통장형 ETF인데, 이제 최근에 조금은 갈 곳을 잃은 자금들, 아니면 주식을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온 자금을 조금 높은 금리로 단기간 내에 굴릴 수는 없을까, 이런 니즈가 있으신데, 그때 이제 이 파킹 통장 ETF라고 해서 뭐 CD 금리나 코퍼 금리를 추정하는 이런 ETF도 이것도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채권형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채권을 직접 투자해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이자 수익은 당연히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직접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은 비과세예요, 주식처럼. 근데 ETF는 이제 매매를 할 땐 이자 소득 외에도 자본 차익, ETF를 내가 매매해서 얻은 채권형 ETF는 자본 차익은 이제 이자처럼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TF가 보수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아니면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 이 두 개가 거의 대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참고로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권 ETF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형 ETF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ETF 업종별 한 주간 수익률은 어땠는지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의 전 업종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IT, 또 금리가 조금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동산 섹터 요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테마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못지않게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대체 에너지 중에 수소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쪽도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혁신 기술, 아니 원자재 채굴,
또 부동산 관련돼서 주택 건설 관련 기업들 요 섹터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통신 서비스, IT, 부동산, 수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주식형 ETF 종목별로 한 주 동안 수익률 상위 5개가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현지 시간 월요일 종가 기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한 ETF가 있는데 이 ETF가 한 주간 11% 정도 굉장히 좀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ESG라 그래서 탈탄소화,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에너지도 최근에 관련 테마로 좀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이제 수소에 관련된 어떤 산업 육성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 이제 소부장 기업들, 밸류체인 요 기업들 주가도 최근에 좀 덩달아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이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 아크 관련된 아크 ETF들도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가상자산 거래소가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블랙록이나 아니면 다른 운용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를 또 제공하면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아크의 2개 ETF가 이들 주식을 담고 있어서 좀 급등하는 측면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이 주식 쪽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글로벌 채권형 ETF는 종목별로 한 주간 수익률 상위 5개가 어떤 걸까요? 네, 채권도 뭐 지난주에 장기금리 위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좀 보였고, 또 최근에 달러화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화가 보통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가는 게 이제 신흥국 통화거든요. 아시아 통화나.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어떤 채권 아니면 아시아 국채 투자한 ETF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물가도 현재는 여전히 3% 이상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물가와 연동된 글로벌 물가 연동 국채 ETF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오고 갔는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산별 자금 흐름이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워낙 좋은 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ETF 시장 전체로는 한 208억 달러 규모의 상당히 큰 금액이 이제 순유입이 좀 되었었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인 한 120억 달러가 주식형 ETF로 유입이 되면서 확실히 이제 긴축 우려가 좀 낮아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채권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채권도 80억 달러 규모 순이입이 좀 돼서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이번 주에 한 주간 좀 좋은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난 상황이고요. 주식은 이제 대형 성장주, 뭐 나스닥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좀 되었고, 또 유가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어서 에너지 업종으로도 좀 수입된 상황이었고요. 채권도 이제 주식과 이제 국채 사이에 어떤 조금은 위험한 채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투기 등급이라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이 있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으로 가장 많은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더 하락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만기가 긴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 ETF로도 자금이 좀 유입된 흐름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싶은데 종목별 자금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종목별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들어온 ETF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ETF예요. 네. 최근에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 선호 또는 심리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가상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성과가 좀 플러스가 났는데 스프레드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하이힐드 기업들의 또 위험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하이힐드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식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지용 부장과 함께 ETF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